생명과학 온라인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세 번째는 이 대단원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었고요. 우리는 시험 범위가 자극의 전달까지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뉴런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뭐 이런 가장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되는 세포를 신경세포라고 하고, 이런 신경세포를 이제 뉴런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런 뉴런은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이온의 이동에 따라서 막전이가 바뀌는 것, 이것이 이제 전기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의 구조를 보면은 크게 이제 신경세포체와 축삭 또는 축삭돌기로 나눌 수 있다. 신경세포체하고 이 축삭, 그리고 신경세포체 앞에 있는 요 가지돌기, 그리고 축삭돌기, 축삭의 말단 부분을 이제 축삭말단,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간단하게 같이 봤었고요. 그리고 뭐 마리집이 이제 뒤에 나가면 나오니까 이 마리집을 구성하고 있는 게 그 지질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연체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마리집을 형성해주는 세포를 이제 슈반 세포라고 했었다. 그래서 이걸 마리집이라고 하면 이 사이에 마리집이 없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분극, 이 막전이가 형성되는 건 랑비의 결절만 그런 거였죠. 뭐 기타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세포체, 신경세포체에 미토콘드리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다 들어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을 전달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게 이제 신경세포체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 특히 뭐 여러 가지들 있겠죠. 뭐 리보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물질, 필요한 효소나 이런 것들을 합성한다. 그리고 가지돌기 이런 게 다 축삭돌기 이렇게 있고요. 뉴런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랑비의 결절에서만 막전이가 탈분극이 형성되기 때문에 빠르고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그리고 민마리집 신경은 흥분 전도 속도가 느리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다 탈분극이 다 일어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의 구조적인 특징과 그리고 이 속도에서의 차이가 나는 것,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신경계를 배우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축삭돌기 중추신경계 척수나 이제 뇌에 있는 경우에는 이 연합뉴런과 구심성 뉴런 그리고 원심성 뉴런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이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을 운동 뉴런과 구분할 수 있는 게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는 거였어요. 감각 뉴런, 이 구심성 뉴런은 꼭 신경세포체가 한쪽 말단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뉴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단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그림을 보고 이게 감각 뉴런인지 운동 뉴런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흥분의 우리 전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흥분의 전도에서는 전도되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가 배운 분극에서 탈분극되고요. 그리고 다시 재분극되는 요게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였고, 그러면 얘가 전달하면 또 이 장소에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요게 이제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흘러가면서 여기가 분극, 탈분극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전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막전이가 변화하니까 마치 뉴런 구조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사실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하나씩 보면 분극은 흥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뉴런의 상태였어요. 상태.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띈다.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굉장히 많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이때의 막전이를 우리가 휴지전이라고 했었다. 휴지전이 또는 휴지 막전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탈분극이 발생하게 되면 뭐 선생님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줬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전압의존증 가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고요. 기계적인 자극이든 결국 역치전이를 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압의존적 나트륨 통로가 많이 열리게 돼서 그래서 한꺼번에 나트륨 이온이 많이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탈분극이 일어날 때는 상대적으로 안쪽이 이제 양전화가 되고요. 바깥쪽은 음전화로 전이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다면 요 부분 여기부터 되겠죠. 여기부터 상대적으로 막전이가 안쪽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음전화를 갖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분극이 되겠죠. 재분극 될 때 재분극은 다음 페이지. 재분극은 들어왔던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을 퍼낼 수 없었기 때문에 막전이를 다시 낮추고자 내부에 많은 칼륨 이온을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칼륨은 내부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칼륨 통로를 열어서 칼륨을 외부로 유출시키면 막전이가 떨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하나도 외우지 않고 처음엔 외부에는 나트륨이 많고 안에는 칼륨이 많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유출을 할 수 있으면 아마 내년에 3학년 돼서 이 파트를 따로 내용 공부는 하지 않고 문제풀이 연습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 공부하긴 하는데 사실 2학년 때 탐구 과목을 잘 해놓으면 조금 편해집니다. 3점짜리 어려운 문제만 계속 연습하면은 진짜 3등급, 2등급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5등급, 4등급 보면 잘 보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래요. 1등급 맞으면 뭐해? 모의고사 보면 4등급 나오고 그러는데 문제가 스타일이 다르긴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외워서 시험을 보면 내신 시험은 뭐 잘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고요. 흥분의 전도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휴지전이 상태에서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여기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 이 나트륨 이온이 확산된다고 그랬어요. 확산. 그러면 이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역지전이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압의존적 나트륨 통로를 많이 연다. 그렇게 되면 활동전이가 발생해서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탈분극이 일어나고요. 이 탈분극이 일어났던 이 지역을 뭐 그냥 1번이라고 할까요? 2번이라고 할까요?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한다면 그럼 1번 지역은 탈분극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다시 재분극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지역에서 들어온 나트륨이 또 확산돼서 3번 지역에 역지전이 이상으로 막전을 높이게 되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2번 지역은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1번 지역은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거예요. 시간에 따른 거.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막전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면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이고 2번은 조금 늦게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번은 더 늦게 받았겠죠.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하나의 다른 시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상태가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보면, 여기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이 상태에서 1번은 지금 과분극에 있고요. 2번은 탈분극 상태에 있고요. 3번은 아직 분극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점, 자극을 주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자극을 준 게 여기라고 한다면 0지점이라고 한다면 자극을 준 후에 어떠한 동일한 시간에 흘렀을 거라고. 뉴런은 가만히 있는데 물리적으로 내가 지나간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그죠? 1번, 2번, 3번 다 내가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은 똑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상태를 통해서 1번, 2번, 3번에서 자극을 어디에서 줬는지, 지금 보면 1번에서부터 자극을 줬죠.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나의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시점에서 뭔가 1번, 2번, 3번의 막전이를 봤더니 1번이 여기 있었고 2번이 지금 여기 있었고요. 3번이 지금 여기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 주황 색깔이 주황 색깔을 표현해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1번에서부터 자극을 줘서 자극의 전도 방향이 1에서 3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1에서 3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점을 찍어 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자극이 전도되는 방향이구나 라고 그냥 스킬로 푼다면 이렇게 그냥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딱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고요. 분국의 원인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나트륨 칼륨 펌프였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내부로 들어온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고 동시에 외부로 유출된 칼륨을 내부로 갖고 오게 됩니다. 포인트는 휴지전이를 유지해주고, 휴지 막전이죠. 휴지전이 분극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나트륨 칼륨 펌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부가적인 설명했던 건 나트륨과 칼륨이 완전히 닫힌 세포 안에서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미량이지만 외부에 있던 나트륨이 유입되기도 하고 내부에 있던 칼륨이 유출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막전이를 유지시켜 주려면 결국 분극 상태, 휴지전이 상태에서도 계속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농도 구배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고 농도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ATP를 꼭 써야 됐습니다. 그렇고요. 이런 건 이제 그냥 보면 된다고 그랬고요.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외워야 되는 내용들은 사실 이 정도는 외우는 것도 아닌 수준입니다, 사실. 생명과학에서는 이 정도는. 그래서 탈분극 과정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 분극 상태의 그림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잘 봐야 얘가 나트륨 통로구나, 얘가 칼륨 통로구나, 지금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 탈분극 상태구나, 이런 파악 정도는 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재미있게 보는 거였어요. 이게 중학교 내용입니다, 사실. 중학교 내용이라 그냥 보고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요.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이제 마리즘 유무에 따라서 마리즘이 있으면 도약 전도가 일어나니까 훨씬 속도가 빠르고, 축삭의 지름이 두꺼울수록 저항이 적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바로 옆으로 또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확산하는데 더 빠르겠죠. 그래서 축삭의 지름이 더 굵을수록, 지름이 클수록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의 전달이었습니다. 홍보의 전달은 우리의 축삭돌기를 거쳐가지고 축삭 말단에 도달했을 때, 축삭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든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시험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궁금하면 오세요. 어, 막전이 오게 되면은 이 시냅스 소포가 이 축상 말단의 막과 융합이 되게 됩니다. 시냅스 소포가 이게 이제 딱 여기 상태예요. 여기 이렇게 상태야. 여기 이런 상태라서 여기가 이제 여기 있는 막이 있죠. 여기 있는 막이 축상 말단의 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냅스 이후 뉴런이죠. 시냅스 이후 뉴런의 아마 이제 가지돌기의 세포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이 융합이 시냅스 소포가 융합되게 되면 그 시냅스 소포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 저농도니까 확산이 일어나서 자유 에너지 분자 운동을 하겠죠. 그럼 그 분자 운동에 의해서 아주 우연하게 신경전달 물질이 이온 통로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이온 통로는 양이온 통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게 해준다.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게 해준다.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게 되면 당연히 탈분극이 일어나겠다. 그러면 다시 시작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냅스 소포라는 단어와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이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이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어떤 이온 통로를 열리게 해준다. 근데 그 이온 통로는 양이온 통로다. 그래서 전달이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틈이 이렇게 시냅스 틈이라는 단어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보고 이게 이전 뉴런인지 이후 뉴런인지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둬야 되는 거 있고요. 이동 방향성 누누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의 뉴런에서는 하나의 전선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자극시키면 양쪽으로 전도가 일어나는데 전달은 한 방향으로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 많이 했고요. 이런 것도 그냥 대충 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총 정리해보면 이렇게 막전이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도미노 있잖아, 도미노. 이 도미노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찢어버려도 되는 페이지다. 찢어버려도 되는 페이지. 문제 풀이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는 가지돌기, B는 신경세포체, C는 마리집, D는 랑비의 결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A는 가지돌기도 맞다. 그리고 답을 표시하는 것 같네요. 가지돌기 맞다. B에는 핵이 있다. 신경세포체 핵이 있다. C, 마리집의 활동 전이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D,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야겠죠. 낭비의 결절이든 세포막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있고 나트륨 통로도 있고 칼륨 통로도 있습니다. 맞고요. 마리집 신경이다. 맞다. 2번 그림 가완화는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 이게 민마리집이겠고 이게 마리집이겠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그렇대. 기억은 지금 여기를 딱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리집이고 기억이 얘가 랑비의 결절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은 민마리집 신경이다. 맞다. 2번 나에서 도약전도 마리집 신경이니까 도약전도 맞다. 그리고 마리집은 슈반 세포에 형성된다. 맞다. 그리고 나의 역치상 자극을 주면 니은에서 탈분구 일어난다. 랑비의 결절에서 탈분구 일어나죠. 맞다. 흥분의 전도 속도는 가보다 나가 더 빠르다. 가에서가 나에서 빠르다는 얘기 틀립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요. 여기 문제는 쉽죠? 3번 분구 상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분구 상태는 활동전이 아니다. 휴지막전이다.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이 유입된다. 사실 칼륨은 통로를 통해서는 절대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부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분극 상태여도 이온이 이동하는데 그 이온의 이동 방향이 칼륨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고농도라 여기 저농도고. 그래서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나트륨은 세포 안과 밖에 균등하게 분포한다. 균등하게 분포하면 안 되겠죠. 외부에 세포 밖에 많고 안에 적다. 4번 세포막을 연기로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 맞다. 여기 4번이 답이고요. 5번 나트륨은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 세포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으로 능동 수송시킨다. 우리가 ATP를 쓰는 수송을 ATP를 사용하는 에너지를 쓰는 수송을 능동 수송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그림은 어떤 뉴런에서 분구 상태일 때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단백질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요거고, 기억은 나트륨을 통해 나트륨이 이동한 건데, 그럼 나트륨 이동하니까 나트륨 통로겠지. 니은은 이제 칼륨 통로겠고, 얘는 나트륨 칼륨 펌프겠다. 아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국 상태일 때 모든 칼륨 통로는 닫혀있다. 분국 상태일 때 조금 이동한다고 했었죠. 좀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면 조금 찝찝하잖아, 늘. 그죠? 과학은 모든이라고 하면 좀 찝찝한 거야. 특히 생명과학은 제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틀려서 답이고요. 2번 세포 밖의 나트륨 농도는 칼륨의 농도보다 높다. 세포 밖의 나트륨 농도가 칼륨 농도 세포 밖에서는 당연히 나트륨이 칼륨보다 높다. 나트륨이 칼륨보다 높다. 세포 밖이니까 이거 맞고요. 3번 나트륨은 기억을 통해 나트륨 통로였다. 맞다. 4번 칼륨 통로는 안에서 밖으로 맞다. 5번 나트륨이 디귿을 통해 이동할 때 능동 수송이니까 에너지 소비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5번 그림은 어떤 뉴런의 축삭돌기에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눴네요. 그럼 A는 분극 상태일 거고, B는 탈분극 상태일 거고, C는 재분극 상태이겠다. 그래서 여기 이 지점에서 지금 자극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휴지전이가 되고, 요게 역지전이가 되겠다. 요게 이제 기본 형태다. 1번 A는 분극 상태이다. 맞다. A는 역치, B는 휴지다. 맞다. 3번 B에서 나트륨 세포 안에 밖에서 안으로 유입된다. 탈분극 상태니까 밖에서 안으로. 맞다. C 재분극에서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유출되죠. 맞다. 5번 A에서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동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걸 유지시켜주는 애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는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주고,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는 칼륨을 다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한다. 6번 그림은 어떤 신경세포의 한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동안 이온의 막투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칼륨과 나트륨 중 하나이다. 요게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교재에서도 있었던 거죠. 좀 다른 형태로 보기 해가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처음으로 막전이 우리가 흥분의 전도가 일어날 때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는 게 나트륨이었어요. 그래서 A가 나트륨이 되고요, B가 칼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을 보면 나트륨이 지금 엄청 막투가도가 높아졌어. 막투가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은 탈분극이고요, 2는 칼륨이 높아졌으니까 재분극일 거고, 3은 그냥 분극 상태겠다. 이동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1이에요. 1. 상대값이야. 상대값이 1. 0이 아니다. 1번 A는 칼륨, B는 나트륨이다. 반대고요. 1은 탈분극, 2는 재분극이다. 2번이 답이네. 3번 1에서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 세포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유입된다. 4번 2에서 자극을 받은 지점 주변에 칼륨 통로는 닫혀있다. 2에서 자극을 받은 지점의 주변에 칼륨 통로 열려있으니까 칼륨 막투가도 높아졌겠죠. 5번 3에서 세포막 계속 나오죠. 이동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원래 뒤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기출문제집을 지금 볼 만큼 왜 말을 못해? 볼 만큼 좀 그렇죠. 보기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출문제 보는 게 좋은데 고등학교 2학년에 9월 모의고사나 11월 모의고사를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도 구할 수 있어요. 9월 모의고사 는
해설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연습 문제 풀어보거나 좀 난 좀 이제 어려운 문제 풀어보고 싶다. 2학년 수준에서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사실 너희들이 뭐 문제집 잘 안 사잖아요, 그죠? 생명 과학 문제집을 사겠어? 과학 문제집도 잘 안 사고 사게 되더라도 내신용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내가 주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시험 끝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기말고사 때 더 어려운 내용으로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그림 가는 2학년 거 많이 안 어려워요. 그림 가는 어떤 신경세포에 역지 이상의 자극을 1에 주었을 때 이 신경세포 한 지점 P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P에서 나트륨을 통한 이동,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나트륨이 지금 들어오겠죠. 나트륨은. 그래서 이게 세포 바뀌고 이게 안이 됩니다. 그리고 T1은 분극, T2는 탈분극, T3는 재분극 이렇게. 그래서 기억 T1일 때 분극 상태이다. 맞다. 그리고 T2일 때 나가 일어난다. T2일 때 탈분극일 때 나트륨이 이동한다. 맞다. 디귿 T3일 때 칼륨의 농도는 A에서보다 B에서 A가 아니었고요. 안에서보다 밖에서가 높다. 재분극일 때 칼륨이 유출돼. 칼륨 유출되니까 당연히 세포 밖이 더 높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확산은 무조건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일어나고 그냥 세포막을 다 찢어 발겨도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원래 낮았던 곳이 더 높아질 수 없다. 평형이 될 수는 있는데 더 높아질 수는 없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좀 찝찝하긴 한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항상 나트륨은 세포 밖이 높고요. 항상 세포 안은 칼륨이 높습니다. 농도가.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3번이 답이고요. 다음 그림 가는 마리집 신경의 어떤 부위의 역치 이상의 자극은 1회 준 다음에 이 신경의 세 지점 A에서 C 중 한 곳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의 T1일 때 탈분극일 때 A에서 C의 막의 통로를 통한 이온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알아야 돼. 지금 나트륨도 이동 안 하고 칼륨도 이동 안 하는 그림. 요게 이제 분극이 되겠고, 얘가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탈분극이 되겠고, 얘가 재분극이 되겠다. 기억, 가는 B에서의 막전이다. B 지금 여기 있죠? 맞다. 니은 흥분의 전도는 A에서 C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방향을 우리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이제 재분극이야. 얘가 재분극 상태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 찍어보자. 그냥 알면 참 좋은데 여기가 재분극 상태. 그리고 여기가 C. B는 탈분극. 여기로 하지 뭐. B. 그 다음 A는 분극. A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분극, 여기도 분극이라. 이런 경우에요. 이거야.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A, B, C 순서죠? 그러면 여기 A가 될 수가 없습니다. A, C, B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C, B, A로 자극이 전도됩니다. 그러면 C에서 C에서 A 방향으로 전도 진행된다. 맞다. 디귿 A에서 C구나. 지금 여기 써있는 게 C에서 A로 진행된다. 그래서 D는 틀리고요. 디귿 나의 C에서 나트륨의 농도 세포 바깥쪽보다 안쪽이 높다. 절대 아니라고 했어. 절대 나트륨은 세포 밖이 높다. 다음 그림 가는 3개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는 1에서 3은 나의 1에서 3은 가의 지점 기억의 역치 이상 자극을 1해 준 다음에 ABC에서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를 순서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신경세포체하고 이런 거 뉴런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러면 자극을 지금 여기 해줬어요. 그럼 자극은 전도는 다 될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축성 말단이고 C의 신경세포체니까 전도는 돼요. 여기로. 근데 이 방향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면 A는 자극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탈분극이 일어나지도 않고 오로지 분극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A가 3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B 자극을 준 B가
먼저 받았겠죠. T1일 때. 그래서 이게 B가 되고 이게 C가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기억 A에서의 막전이 변화는 3이다. 맞다. 니은 T1 시점에서 T1 시점 B에서 B는 지금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재분구 상태네.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 유출된다. 맞다. 디귿 T2 시점에 C는 분국 상태이다. T2 시점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탈분극이다. 탈분극. 그래서 기억 니은이 4번이 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그림 가는 요게 고3 3월 고3이라 제일 그나마 좀 어렵습니다. 가는 민마리즘 신경 A하고 B에 역지상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몰라요 지금 T1을 구해야 되는구나. T1일 때 지점 1에서 4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그리고 나는 P1에서 4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B의 흥분전도 속도는 B의 흥분전도 속도가 3cm/ms.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시간과 뭐 속도 이런 게 계속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당연히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라는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극을 내가 지금 T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자극을 준 후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 이 T1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얘네가 결국 우리가 막전이를 구할 때 내가 지금 이런 뉴런이 있어. 이런 뉴런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자극을 여기 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면 다 다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느낄 때 내가 어떠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어떤 상태일까 라고 유출하려면 일단 자극이 3 또는 2 또는 1 지역까지 전도돼야 돼요. 그래서 자극이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극이 전도돼가지고 3이 또는 2가 또는 1이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문제를 같이 봅시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분극 상태 마이너스 70 분극 이게 외울 만한 건 아닌데 외워놓으면 참 편합니다. 분극 마이너스 70 그리고 과분극 마이너스 80 탈분극 플러스 30에서 35 정도 여기서는 30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줘.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문제에서 가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58 저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마이너스 58이 함정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8은 무시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75도 무시해야 돼요. 마이너스 70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75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그럼 재분국 상태겠네요. 이건 알 수 있는데 왜냐면 마이너스 70 휴지 전이보다 낮기 때문에 과분극 상태야. 과분극 상태라서 그래프에서 한 뭐 3초 조금 미달 또는 3초 이상 일 수 있습니다. 점이 또 두 개가 찍혀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75도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플러스 30이다. 플러스 30까지 막전이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2ms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P4 지역을 보는 거야. P4 지역. P4 지역에서는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이 지금 내가 2ms를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극이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전도되는 시간이야. 여기가 지금 6cm네요. 2cm 더하기 4cm, 6cm야. 그럼 6cm 이동, 얘가 속도가 이렇대. 속도가 3cm/ms래. 그럼 6cm 이동하려면은 몇 ms가 필요해요? 이런 걸 못하더라고, 지금 1학년 애들이. 좀 답답해. 그래서, 당연히, 2ms가 필요하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지금 이런 애들이 이 정도 산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극을 준 후에, 경과된 시간 t1이 4ms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니은 걸 풀어야 돼. 니은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이다. 여기 A에서는 마이너스 58 아무짝에 쓸모없다 했다. 마이너스 80이 우리 유용하다. 마이너스 80은 3ms다. 그럼 얘는 내가 지금 3일 똑같이 준 거야. 경과된 여기서 주는 시간은 무조건 3ms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3ms가 지났는데 얘가 P1이 자극을 받아서 이 마이너스 80의 막전이를 보이는 게 3ms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P1은 막전이에 변하는 시간이 3ms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극이 전도되는 데 걸린 시간은 1ms가 걸린 거다. 왜? 우리 4라고 4. 다 3ms잖아. 다 3ms니까 다 얘는 1이겠지. 그치?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 쌍방향 해도 캠 안 키니까, 뭐, 모르면 이제 우리, 화요일로 와서 질문을 하세요. 이거 속도 구하는 걸 냈었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2cm 이동하는데 1ms 걸렸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A의 전도 속도는 2cm/ms가 됩니다. 디귿 T1일 때 3ms일 때 P2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유입된다. 이거를 마이너스 58이네. 마이너스 58 여기인데 이러고 탈분극이네. 맞네. 이렇게 하면 찍는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58이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58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58이야. 탈분극 또는 재분극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6cm였어요. P2까지 가는데 6cm였다. 내가 있는 시간은 4ms고 6cm인데 얘는 속도가 2cm/ms야. 6cm 이동하려면 3ms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1ms 동안 막전이가 변화하겠다. 1ms 동안 막전이 변화한 마이너스 58 값이 탈분극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유입된다는 얘기가 맞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은 마지막 문제 수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 마지막 수준 문제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내가 원하는 것과 시험은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기말고사 때는 이 수준이 이제 가장 기본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순서 맞추고 요런 게 더 어렵습니다. 순서 맞추고 요런 거까지 해서 기말고사 때는 문제를 편성하고, 요번에는 자극의 전도와 이 자극의 전달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우리 탈분극, 재분극 요런 거. 네, 고생했습니다. 이제 얼굴 봅시다.